지금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지금이 분양받을 때이냐 아니면 분양받을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 근데 대체적으로요,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승론자들이야 지금 뭐 4억 싸게 분양이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그러면 4억은 기본 차익으로 가져가고 집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고, 반대로 떨어진다는 사람들 역시도 분양은 지금 저렴하니까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분양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분양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매매시장 침체 플러스 고분양가죠. 매매시장 침체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분양시장은 살아난다. 요거는요, 분양시장을 살리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 거죠. 언론의 노력, 유튜버의 노력, 특히 유튜버들 중에서도 일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거기서 많은 수수료를 받아 처먹는 인간들이 많죠. 광고비도 받아 처먹고. 분양시장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의뢰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광고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오른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는데,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기는 오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래서 막 1000단위로 광고비 의뢰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고비 웹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양시장 침체가 매매시장 침체보다 더 싫죠. 왜? 건설 마피아들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 분양시장에서. 매매 가격 왜 올려요? 기레기들 중에서 관훈클럽이라고 해서 지들이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 자꾸 띄우고 강남 띄우는 이유는 그게 크다. 그런데 매매가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양가를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리죠. 그러면 비싼 가격에 완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를 올리는 거예요. 분양가를 올릴 명분을 만들려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추사년이 분양경기 실사지수가 올라갔다. 근데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막 서울 대부분 100 넘어가죠. 막 특히 여기 수도권, 세종, 충남까지,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이런 데 다 100 넘어갔다. 분양경기가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유는 뭐예요? 심리조장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바꿔줄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뭘로 책정하는 거예요? 분양경기 실사지수. 분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느냐? 그런 거 아니죠. 건설사들 연합이 만든 연구원에서 분양시장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유, 그냥 재건축 사업 띄우기 위해서죠. 왜? 재건축도 수익이 나야 하는 거죠. 재건축에서 미분양 나면 어떡할 거예요? 입지 좋은데 미분양이 안 나요. 입지 좋은데도 가격이 비싸면 미분양이 나요. 비싸다고 느껴지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 싸다고 느껴졌던 것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엔 비싸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기고 거래가 안 되는 시기인데 신고가 맨날 이야기해봤자 거래량은 살아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막 분양 경기 좋아진다, 그러니까 빨리 청약 받아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냐? 여기저기서 지금 청약 받을 때예요, 여기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왜? 원래 가격이 이 정도였고 분양가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보다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이렇게 분양가가 나온다고 해서 받을 때예요? 아니에요. 거품이 이만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상황 보면 어때요?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서울 아파트 집주마저 미달랐다. 즉 미분양이죠. 이것도 아직도 미계약이라고 우길 테고, 건설 마피아들 연관되어 있는 사이트들에서 미분양 아니고 미계약이니까 서울에는 아직도 미분양이 0일 거예요. 그런데 집주 미달라면 미분양입니다. 흥행 불패 서울과 인천의 강남 송도에서 미분양이 났다. 문제는 뭐예요? 가격 때문이다. 가격 때문에 미분양이 났는데 자재비가 올라가서 가격을 더 올린대요. 그러면 앞으로 미분양 천국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분양 받아야 될 때다. 심리를 부추김과 동시에 가격도 올리려는 수쓰고 있는데, 그래서 심리 부추기려고 분양경기 실사지수가 좋아진다. 그리고 재건축 빨리 추진해야죠. 지금 착공해서 부수고 3, 4년 뒤에 지어졌는데 그때 가격 떨어질 것 같으면 재건축 착공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계속 부추기는 거다. 재건축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왜 올라가요? 금리 인상기에. 재건축이 제일 위험한데, 주택 중에서. 둔촌주공 택지비 1864만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한 6천억 정도 더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커졌죠. 조합본부에서는 상의도 안 하고 지들 맘대로 계약해버렸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떨어지는 게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비싸게 하더라도 내 돈 아니고 다른 사람들 돈이고 나는 당장 수익이 난다 라고 하니까 회의도 안 하고 덜컥 해버렸겠죠. 그래서 조합 집행부들 싹 다 교체됐죠. 자, 핵심은 뭐냐? 택지비가 떨어졌다. 202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1864만원으로 떨어진 이유 뭐예요? 택지비 감정평가가 떨어지면은 조합원들이 좋을 리가 없을 텐데 왜 떨어뜨리고 있을까요? 분양가 떨어질 징조죠? 분양가를 보면은 대부분이 택지비고
나머지의 대부분이 건설비고 나머지가 가산비인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택지비가 떨어진다. 근데 건설비는 거의 고정이죠. 택지비 이렇게 떨어졌는데 건설비 가산비 부풀려가지고 분양가 더 높일 수 있느냐? 거의 불가하죠. 택지비가 절반, 건설비가 한 40% 정도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자재비는 한 20-30%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가격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챙겨 먹고 있었던 거죠. 택지비를 낮춰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왜? 강동구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또 비싸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강남 3구, 특히 강남 서초 거기 잘 된다고 해서 강동구가 마구 올려버린다. 사람들이 온다고 보장이 안 되니까. 일반 분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죠. 서울내도 미분양,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다. 뭘 보고 분양 경기 실사지수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재건축 풀어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거리 많아져서 좋은 거고, 아마도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양시장으로 다시 몰려들 것이다.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그 난리 치던 기관이 주사년 건사년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 규제 풀어준다고 기대감이 살아나고 그런다고 그러죠? 건설 마피아들의 앞잡이니까. 저 연구소 자체가 건설사들 모임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규제하는 정책은 까는 거고, 집값은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는 거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왜? 지들이 당장 이게 되니까. 분양 받을 때예요? 실사지수 올라간다고? 자, 수원에서 할인 분양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오피스텔이죠. 이게 아파트까지 번질 거예요. 분양 혜택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가 나왔어요? 할인 가격. 왜? 이전보다 미분양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죠.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 곳은 법인이 가지고 있죠. 근데 법인의 경우 보유세가 굉장히 세졌다. 공동구매 할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할인 분양이 번져나갈 거다. 왜? 이미 택지비부터 할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코시국대처럼 사람들 심리가 엄청나고 영끌 패닉바잉 하고 있다고 해봐요. 택지비를 낮추려는 짓거리를 했을까요? 절대 안 했지. 그리고 2019년이었죠.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년 9월에 9.13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11월에 금리 인상이 나왔죠. 1.25에서 1.5%로. 그리고 하락세가 시작됐죠. 언제까지? 2019년 6월까지. 3월이죠. 한창 하락세가 심각하던 시기죠.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떨어진 지. 11월부터 3월까지 이제 한 4개월 떨어진 거예요. 그때 뭐 나온 거예요? 미분양 나니까 할인 분양. 김해, 창원, 강릉 이어서 용인, 인천, 일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슬슬. 거래량은 그때보다 더 박살이 나 있고.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하면 또 뭐라 그래요? 공급 부족 탓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요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 인허가 실적은 215만 5,141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부 순으로 공급량이 많았고,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35만 가구 가량 줄었다. 인허가가 이렇게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규제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하고. 근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죠. 인허가도 늘었고 입주, 공급, 분양 다 늘었는데 인허가가 줄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똥 싸놓은 공급 부족은 이어질 것이고 당분간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거에서는 연도별 인허가 물량이 문재인 정부가 많죠. 특히 박근혜 정부보다 전국은 적지만 서울은 더 많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서울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 첫 번째 구라.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가 적게 나왔을까요? 문재인 정부 49개월이죠. 박근혜 정부도 49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딱 저 수치 나오더라. 박근혜 정부 때는 전국으로 많이 했으니까 서울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전국 인허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서울 공급 부족으로 이야기를 했죠. 전국이 다 공급 부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울만 자꾸 붙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서울은 오히려 더 많았고, 이명박 정부 때보다 적은 이유는요, 이명박 정부는 5년 다 했고 문재인 정부는 49개월 했으니까 당연히 기간이 짧은데 인허가가 적어 보일 수밖에 없지. 끝나고 나서 인허가가 적었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끝나지 않았죠. 왜 박근혜 정부는 49개월로 했어요? 49개월하고 탄핵됐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금리가 원인이었고, 저금리로 인한 수요 과잉, 거기에 언론의 부추김까지 해서 투기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포 수요까지 유도해서 공포 수요들한테 털고 빠졌죠. 코로나 시국 이후에.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지. 기사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실적 부담 커지나 공사 지원 우려도 라고 하면서 외주비가 45.8%, 재료비가 23.8%, 경상비 30.3%, 재료비 23.8%라고 지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기사를 낸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더라. 왜? 이거 기사 내면은 불리하잖아요. 재료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한 군데는 기사는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 때문에 실적 부담 커진다. 6.2%포인트밖에 안 늘어난다고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따위 기사를 내고 있든가.
할인 분양하고 나서 원 분양가에 분양 받으신 분들 나도 할인시켜주라 하고 소송 걸어봤자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해도 할인은 없을 것이다 약속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다. 그런데 지금 할인 분양이 눈앞에 왔고요.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미분양 늘어나고 있고 서울에도 미분양 낮고요. 실사지수는 높아진다고 하는데 청약경쟁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할인 분양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할인 분양 받는데 나는 더 먼저 분양 받아서 기회비용까지 날려가면서 들어갈 상황이냐 지금. 결론. 자, 분양 경기 실사지수 좋아진다. 건설사들이 분양하기 좋다. 분양 늘어난다. 이런 지수인 거지. 수분양자들이 막 분양을 받겠다. 이 지수 아니에요. 이거 높아진다고 해서 분양시장 살아난다.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시장은 어때요? 서울까지 미분양이 나고 있고 이미 오피스텔 같은 데서 오피스텔인데 지금 할인 분양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분양이 안 된 거죠. 아파트 수준이겠죠. 할인 분양 나갔다. 곧 아파트로 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분양 받았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이 미분양에 대해서 나중에 할인 분양 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더 굴리다가 하다못해 예금 이자라도 받아먹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나는 기회비용도 날리고 가격도 비싸게 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돼요? 보면은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하죠. 금리 인상 압박은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건설사들도 똑같습니다. 건설사도 PF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미분양을 더 빨리 털어내려고 하겠죠. 세금도 문제지만 금리도 문제예요.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미분양 빨리 털어내려면 할인 분양 조만간 나올 거다. 2018년 11월부터 떨어졌는데 2019년 3월에 할인 분양 나왔어요. 그것도 수도권에서. 앞으로 미분양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올해 하반기쯤엔 할인 분양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그때도 추세 보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러면서 규제가 얼마나 많이 풀리는지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거품이 빠지기도 전이고 건설사들 아직 콧대가 높을 때다. 그때 괜히 비싸게 분양 받아가지고 기회비용과 가격 모두 손해보지 마셔라. 언제 해야 되느냐? 앞으로 2년, 3년 정도 더 지나가게 되면은 계속 금리 올라가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기 침체는 길어질 테고 매매 가격이 침체돼서 금매가 많이 나오면 분양가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은 더더욱 할인 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시기까지 충분히 기다리셔서 그때 분양을 받든지 그때 매매를 하시든지 해라. 그리고 아마 시기가 가까워져 오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럴 경우 충분히 어느 정도 정상화된 가격인데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추세가 변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절대 저 비싼 가격에 분양 받아주는 호구가 되지 말아라. 불안하면은 3기 신도시 공공 사전청약 받아라. 그런 걸로 안전 대책 세워놓으시고 안 불안하시면 그냥 기다리셔라. 충분히 떨어진다. 최소 2, 3년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